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불가피하게 불법 체류자의 길을 택했지만 결국 공권력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결정이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나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태국의 외딴 시골 마을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가족의 삶을 지탱하던 저에게 당시에 재활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한국으로 건너가는 것뿐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저를 이토록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몰아넣으리라고는 당시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저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국 출신의 타윈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여행자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신분이 되기로 작정한 것은 제 삶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장학금을 받고 한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허위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해 경제적 수입을 창출하여 가족을 부양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들인 모든 수익을 고향의 가족에게 송금한다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빈곤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가 기대했던 바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비자 만료 후에도 한국에 잔류하여 불법 체류자로 전락했고 매일 숨막히는 생활을 지속해야 했습니다. 만약 제가 단속에 적발된다면 제가 송금한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가족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매일같이 경찰이나 출입국 관리소 단속반의 발자국 소리에 긴장하며 살았지만 이 노동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저 대신 다른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에 왔다면 그들이 과연 이 험난한 시련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제가 수행해야 할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루라도 더 버티고 하루라도 더 노동하며 수입을 확보하는 것. 초반에는 서울 외곽의 소규모 공장에서 하루에 8시간씩 수면 시간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일했습니다. 때때로 동료들이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준다 하더라도 저는 언젠가는 그들과 이별해야만 하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예상했던 일이 결국 발생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공장에 단속반이 급습한 것입니다. 눈앞이 순식간에 희미해졌고 손발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잡히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주저할 틈도 없이 창문으로 몸을 던졌고 간신히 뒷문을 통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날의 공포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오로지 본능에 의존하여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저는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매일 숨막히게 일하면서도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심장이 터질 듯이 고동쳤습니다. 매일 출근길마다 뒤를 돌아보며 경찰이 추격하는지, 단속반 차량이 근처에 주차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중대한 이유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 가족, 특히 10살 어린 여동생 수린이었습니다. 수린은 항상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될 정도로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하려면 학비가 필수였고 그 자금을 마련할 사람은 오직 저뿐이었습니다. 수린이 대학 교육을 받는 것만큼은 반드시 실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수입을 벌고 저축금을 모아 조금씩 그녀의 학비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여동생 수린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빠, 나 대학에 합격했어 라는 문자 메시지였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다음 문장이 제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오빠, 이제 제 학비는 제가 스스로 해결할게요. 그러니 오빠, 제발 돌아와 주세요. 그 말이 저를 얼마나 동요시켰는지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기울여 온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져 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귀국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한 사람의 희생으로 가족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저는 이 한국 땅에서 끝까지 견뎌내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격렬하게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간 근무에 더하여 야간에도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근무하고 새벽 2시부터 6시까지는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면서 신체가 부서질 정도로 혹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리하게 일을 몰아붙이자 결국 제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포대를 운반하던 중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간적으로 무게중심을 상실하고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허리에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통증을 참아내려 했지만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작업 반장님이 황급히 저를 병원으로 후송하셨고 저는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수술 비용을 감당할 재정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제 신분이 불법 체류자였기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신분이 발각될까 두려웠습니다. 만약 병원 측의 불법 체류자임이 드러난다면 치료는커녕 즉시 경찰에 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을 비밀리에 이탈해야만 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퇴근한 심야, 저는 조심스럽게 병실을 빠져나와 공장 기숙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바람이 허리를 스치면서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뼈마디가 부러질 듯한 통증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지만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비참한 현실 앞에서 저는 그저 몸을 웅크린 채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주가 지나면서 통증은 점차 완화되었으나 허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무거운 짐을 드는 작업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저는 다른 공장에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려고 시도했으나 연말이 다가오면서 공장 일자리는 감소했고 결국 수입 없이 몇 주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친구가 서울의 대규모 봉제 공장에서 인력을 구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임금도 기존보다 2배 이상 높고 숙소까지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허리를 붙잡고서라도 이 일을 감수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수린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그 공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불행이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이미 공장 입구 앞에는 단속반이 들이닥쳐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저에게 다가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붙잡히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감내해온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허리 통증은 온몸을 휘감았고 숨이 가쁘게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지만 저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날 저는 경찰에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머릿속이 백지처럼 하얗게 변했고 공허한 웃음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저는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제가 어떻게 한국에 왔는지, 불법 체류 기간 동안 어디서 일했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기에 모든 것을 솔직하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했고 무너져버린 제 꿈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족을 끝까지 도울 수 없게 되었다는 현실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고통을 감수하며 극복하려 했던 모든 이유,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으니까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저를 돕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며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해왔는지를 경찰 측에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도움 덕분에 저는 자진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자진 출국을 선택하면 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었지만 저는 그럼에도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떳떳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저는 자진 출국을 결정한 후 마지막으로 고향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결국 제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타윈아, 괜찮다. 네가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돼. 우리는 네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행복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 깊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풍경을 시선에 담았습니다. 이곳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에 저와 지금의 저는 너무나도 다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는 희망적인 꿈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의 저는 철저한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은 채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공항 게이트를 통과하기 직전 짐 속에 넣어두었던 작은 편지를 꺼내보았습니다. 제가 일했던 공장의 한국인 동료 민호가 남겨준 편지였습니다. 민호는 저에게 혹시라도 이 나라를 떠나게 되더라도 네가 실패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건넸었습니다. 그때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지금 그 말을 되새겨보니 조금은 이해가 가는 듯 했습니다. 편지에는 짧은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저와 몇몇 동료들이 웃으며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타윈아, 네가 우리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거야. 여기서 겪은 모든 경험이 너를 더욱 성장시킨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너는 충분히 잘 해냈고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해. 우리도 네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게. 고맙다. 다음에 기회가 닿는다면 꼭 다시 만나자. 그 편지를 읽고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단순히 불법 체류자로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만났던 사람들, 함께 땀 흘리고 미소 지었던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을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여 창문 너머로 멀어져가는 한국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렇게 굳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고 싶다. 이번에는 당당하고 떳떳한 신분으로 새로운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고향에 돌아온 후 저는 부모님의 협조를 받아 소규모 농장 카페를 개업했습니다. 카페의 이름은 타윈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카페 벽 한편에는 한국에서 찍었던 사진들과
민호가 남겨준 편지가 걸려 있습니다. 손님들이 궁금해하면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곤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제 이야기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냈던 시간들은 고되고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저를 더욱 강인하게 만들어준 시기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곳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습득했던 가르침, 만났던 사람들, 그들이 저에게 건네주었던 따뜻한 격려의 말들이 지금의 저를 존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한국의 그들에게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찾아온다면 그때는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시간은 흘러 카페를 개업한 지도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작은 카페에서의 일상은 한국에서의 그 고된 시간을 보상해 주듯 평온했습니다. 매일같이 땀 흘려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며 신선한 재료들로 음료와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것. 제가 간절히 꿈꾸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현실로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여동생 수린 역시 대학을 졸업한 후 저와 함께 카페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그녀가 제 곁에서 환한 미소를 지을 때마다 저는 제가 기울였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깊이 느낍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오후, 카페에 한 무리의 손님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배낭을 메고 있어 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행객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메뉴판을 건네며 평소와 다름없이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고개를 돌리더니 저를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한국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타윈 씨 맞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얼굴, 그 목소리, 바로 민호였습니다. 제가 일했던 공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제게 편지를 건네주었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저는 놀란 눈으로 민호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저를 정확히 알아본 듯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고 나머지 일행들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인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타윈 씨, 정말 여기서 일하고 계셨군요. 사실 저희가 태국으로 여행을 오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보았습니다. 농장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던 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다시 만날 줄은 전혀 몰랐네요.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반가움, 그리고 감사함이 한꺼번에 복받쳐 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찰에 체포되어 갈 때도, 자진 출국을 결정했을 때도 저는 그들과의 재회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잊고 한국에서의 시간을 제 기억 속에만 간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제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카페에 앉아 상당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민호와 그의 친구들은 한국에서의 생활, 제가 떠난 후에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그 공장에서 이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네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네 생각을 했어. 잘 지내고 있을까? 고향에 무사히 돌아갔을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렇게 실제로 다시 만날 줄은 상상조차 못했지.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따뜻하게 와닿았습니다. 민호는 카페 벽에 걸려있는 자신이 남겨준 편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걸 간직하고 있구나.
네가 이걸 버리지 않았다니 참 고맙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내 덕분에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 여기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너희들 덕분이었어. 그날 밤 민호와 그의 친구들은 제 농장에 머물며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의 추억, 그때의 어려움, 그리고 지금 제가 이곳에서 이룬 꿈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호는 제가 이룬 농장과 카페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타윈아, 너는 정말 대단해. 너는 끝까지 해냈어. 우리도 네가 자랑스러워. 그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큰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새로운 꿈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염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도움과 온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야겠다고. 민호와 그의 친구들이 돌아간 후 저는 카페를 확장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카페 한쪽에는 작은 도서관을 조성했습니다. 석에는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경험들, 그 과정에서 수령했던 도움, 그리고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야기들이 담긴 서적들을 비치했습니다. 방문하는 손님들이 책을 읽으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제 저의 소박한 카페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파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때때로 민호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곤 합니다. 아직 직접적으로 물질적인 도움을 교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언젠가 그가 한국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카페 벽에 걸려있는 사진들과 편지들, 그리고 손님들이 남겨준 메시지들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집니다.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나처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곳에서 잠시 머물다 가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받았던 따뜻한 손길을 그들에게도 내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마지막으로 저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를 성원해 주셨던 모든 분들, 특히 한국에서 마주쳤던 그 사람들, 당신들 덕분에 저는 최종적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원이 이곳 태국에서 다시 새로운 꿈으로 만개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들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해후할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댓글을 통해 이주민들의 현실과 희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더 큰 울림을 만듭니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긴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